건축물을 예술품으로 보고 그것들을 수집하는 건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을 예술품으로 보고 수집하는 건축주라기보다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예술로 바라보고 예술품을 수집하는 경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단지가 하나 있긴 하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비트라 캠퍼스라고. 비트라고 하는 유명한 가구 회사가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그 이태리 그 경계 지방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많이들 가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노는 공간, 휴식의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공장이라는 점이죠. 물론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장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각 그 부대 시설이 있을 텐데 그 부대 시설을 각각 다 유명한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정말로 캠퍼스 안에 있는 건물들이 다 각자 개성을 띈 그런 공간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투어를 할 수도 있고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간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소개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뭐 건쟁이 군이 이번에 이제 결혼도 했고, 저번에 이제 그 신혼여행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공간이 만약에 본인이 현대미술을 굉장히 좋아한다. 내가 현대 건축을 좋아한다. 그런데 또 내가 또 와인을 좋아한다. 근데 내가 때마침 결혼을 한다. 또는 그런 여행을 가고 싶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누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발리를 아니고 여길 갔었어야 됐었나? 네. 이름은 샤또 라코스테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티셔츠, 그 악어 모양의 그 라코스테가 아닙니다. 오. 네. 음, 그 라쿠스테는 아니고요. 지역은 프랑스에 있는 이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뭐 니스나 아니면은 뭐 마르세유 그 이쪽 남부에 위치해 있어요. 액상프로방스라고 휴양지로서는 정말 음. 아름다운 곳이죠. 네,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는 곳. 제가 느끼기에는 파리보다 더 프랑스스러운 약간 그런 곳이 음. 아닐까 생각는 것인데요. 그 액상프로방스에서 약간 북쪽에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말 그대로 와이너리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목적지예요. 어디 뭐 지나가면서 들린다기보다는 영어로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뭐 트래블 스팟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와이너리예요. 근데 와이너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가? 이 와이너리는 일단은 누가 어떻게 디벨롭을 했는지를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맥켈런 남매에 의해서 디벨롭이 됐다고 하는데 이 페리 맥켈런 이분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호텔을 갖다가 잠재적으로 이제 포텐셜이 있는 이제 하지만 노후된 그런 건물들을 사서 개조를 해서 디벨롭을 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호텔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투자 받은 팀하고 같이 해서 뭐 여러 호텔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런던에 있는 오타가 조금 있네요. 런던에 있는 호텔이 가장 그 예전 것을 갖다 복원하는 호텔로서 가장 유명 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던 중에 이제 사업이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이제 누군가 같이 함께 한다면 또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프로젝트를 갖다가 잘 진행을 해 오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프로방스 지역, 이 지역 자연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래부터 살고 있었던 동생 마라 맥킬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 샤또 라코스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곳을 개발을 하시는데 컨셉을 갖다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그 컨셉이 뭐냐면은 현대 미술, 그 다음에 그 현대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현대 건축물로 구성된 와이너리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은 그 예전부터 지어진 그 샷도도 있고 예전부터 지어진 건물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수를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모던한 그 현대 건축물을 위주로 개발을 했어요. 2017년에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와이너리만 갖고 있었었는데 2017년에 이제 홍콩 기반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드레 후하고 같이 그 빌라 라코스테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호텔을 또 지었어요. 근데 그 호텔을 작년에 이제 가볼 기회가 생겨서 그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큐레이트된 공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 마라 맥킬렌이 이곳에 사세요. 이곳에 사시면서 아침에 이제 조식을 하려면 직접 만나뵐 수도 있고요. 그 곳곳에 들어가는, 심지어 방 안에 들어가는 소품 하나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방 안에도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곳에 걸리는 아트까지 다 직접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아트 갤러리나 아니면 뮤지엄이나 보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얼마나 빨리 이거를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서큘레이션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뮤지엄을 갔을 때 자주 가다 보면은 항상 같은 것이 같은 곳에 있고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좋은 뮤지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 회전율이 빨라서 갈 때마다 신선하고 봤던 작품이라도 다른 작품하고 다른 공간 놓음으로써 또 다르게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그 공간의 재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거의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곳이 저에게 너무나도 신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곳이 와이너리의 전경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일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왼쪽에 특이한 건물이 있고 저쪽에 멀리에 보이는 은색으로 깨끗한 건물이 있고 가운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지오메트릭한 깨끗한 건물이 이렇게 보이시죠? 누가 봐도 이게 안도산 같은 건물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음, 안도상과 계리상과 딱 보기에도 네, 음, 장수벨 건물이 지금 벌써 음, 눈앞에 딱 보이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음. 저 사실 와이너리 네, 저 포도밭이 네, 한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쌀 논밭 막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 이렇게 그렇죠. 운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선입견인가? 네. 따지면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녹차밭 그럴 그런 수 느낌이 있겠다.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네. 운치 있고 음. 특히나 그 새벽에 그 운무가 꼈을 때 그런 그 어. 고요함과 정결하게 가지런하게 정리된 밭과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오묘한 감정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좀 오묘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비스무리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그 와인을 위한 포도를 키우기에는 적정한 기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와이너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보성 녹차밭 예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네, 오셜로 갔을 때 네, 거기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음, 그렇죠. 네, 네. 우리 처갓집 쪽이 친척분들이 포도농 하시는데, 한 가지 형님 말씀대로 기후 때문에 대부분 포도는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이런 아,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음, 음. 자, 이거는 옛날 지도인데 왼쪽에 그냥 한번
곳이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는 해왔어요. 네, 야, 장르벨, 안도다다오, 게리, 뭐 안도다다오, 안도다다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 뒤로 한 두세 명의 건축가가 더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아래쪽으로는 다 설치 조각품들이 이 어, 샤토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음, 레드라는 와인 색깔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이 와인색이 약간 산책로예요. 그래서 이 길 음, 따라서 보다 보면은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서 이제 투어를 했지만 이 투어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조깅을 하면서 그 어, 이 길 따라 갔는데 그거 이렇게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와이너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입구 부분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제 안도다다오상이 한 건물인데 이 샤토에 안도다다오상 건물이 많아요. 참고로 음. 얘기하면은 어 너무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은데 이 건물이 이제 입구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곳 와이너리 건물들이 저는 건축적으로 봤을 때 참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건축을 배웠을 때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땅에 묻거나 땅에서 띄우거나 땅에서 이만큼 붙어 있거나 경사면이 있을 때 뭐 캔티를 통해서 띄운다거나 결국 한 이 세네 가지 정도의 그 경우에서만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요소들을 다 느껴보고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안도다다오 같은 건물, 이 건물도 엔터런스인데 이 샤토이다 보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동선들이 굉장히 바빠질 수 있고 정신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을 아예 경사를 이용해서 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 보면 호수가 다 인공 호수고요. 그리고 저 아래로 보면 자동차가 보이죠. 음, 저쪽으로 이제 자동차가 보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온서부터는 이제 중정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자동차를 느낄 수가 없게끔 어,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도다다오상의 건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된 건물이에요. 2011년에 완공되었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 지어진 건물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셔터가 있고 그 사이에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면 뭐 칼더 이 작품이나 루이스 부르주아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네, 그 작품이 양쪽에 이제 퍼머넌트 작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오자마자 느끼셨지만 와인과 건축물과 이 현대 미술 딱 이것이 이 곳의 컨셉입니다. 음. 네, 확실히 안도상의 캐릭터 색깔이 좀 세게 묻어나오는 게 이 건물을 저도 처음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뮤지엄산이 보이기도 하면서 음, 그 나오시마에 있는 지추가 좀 보이기도 하면서 네. 그 2121 디자인 사이트의 내부 공간의 그런 공간감도 보이면서 음. 되게 예, 재밌네요, 뭔가. 네, 확실히 안도상은 안도상의 색깔이 확실히 진하구나라는 건 느껴지네요. 그렇죠. 처음에 지어진 건물은 이 건물이에요. 음, 장르벨 씨가 한 건물이고, 이 건물은 이제 와인 저장 탱크입니다. 똑같이 이 와인 저장 탱크를 할 때 와인 저장 탱크를 갖다가 지하에 보통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돔이 있지만 돔은 이 위에만 있는 거고 지하로 16m 정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어, 이렇게 다 와인 저장 탱커가 음, 이 현대식이죠.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와인 저장 탱크가 이 안에 보관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안에도 다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샤또 이거를 하면서 이것하고 동시대 같은 해에 올해 조민석 씨가 설펜타인 파빌리언 우리나라 이제 건축가가 처음으로 설펜타인 파빌리온의 파빌리온을 설계한 건축가가 되었죠. 2008년도에 라코스테 이 야코스테 그룹에서 후원을 해서 프랭크 게리가 2008년도에 설펜타인 파빌리온을 했습니다. 같은 음, 곳이에요. 저기 네. 뒤에 보이는 곳이 설펜타인 뮤지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금 이 건물 있는 위치에 지금 현재는 이제 조민석
그 건축가님의 건물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여기에 이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설마 이걸 이거를 갖고 가요? 이걸? 네, 아, 그대로 그래요? 우와. 분해해서 다 분해를 할 수가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와이너리에 있습니다. 야, 야. 네. 프로그램도 같아요. 음, 이것도 여기에서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하는 콜처럼 이 공간을 활용을 했거든요. 사실 저 위에 저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저 패널들도 그 음향 효과를 최대한으로 음, 하기 위한 패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 와서도 여기에서도 음악 공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 음, 그래서 딱 안도다다오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이 오솔길을 걷다 보면은 왼쪽으로는 포도밭, 오른쪽으로는 이 건물이 보이고 여름에 어, 이렇게 음악홀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야. 진짜 수집 말 그대로 수집품 같네요, 건물이. 진짜 그렇다. 그죠? 여기다 네. 갖다가 전시했다가 네. 해서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 뭐냐면은 서펜타인 파빌리온 제가 그래도 과거에는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가서 봤었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좋은데 음, 끝난 뒤에 어디로 갔나 해체되는 게 너무 아쉬웠었고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나도 좋고 사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건축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카페가 거의 유일하게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정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파빌리온이거든요. 어, 네, 근데 그 서펜타인 파빌리온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끝난 이후에 소실되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사실 이거는 거기에 할 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만 어, 가능한 거잖아요. 음, 이게 왜냐면 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분해돼가지고 다시 조립할 수 있게끔, 예,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재미있었고 좋았었어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생각했었던 거는 큰 스케일로 갔을 때 올림픽 스테디움이 이렇게 될 수는 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음, 했었거든요. 왜냐면 올림픽을 하면서 저희 항상 뉴스에 보면은 그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공간이 거의 폐허처럼 남거나 아니면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축,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서스테이너블한 건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건축물이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2011년도에 안도다다오상이 여기 체포를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이거는 이제 그 투어길을 갖다가 그 오솔길을 갖다 쭉 올라가면 이건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예전에 있던 공간을 갖다가 안도다사상이 레노베이션을 한 같은 이제 돼서 채, 네, 채플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봤을 때 그 안드레상이 항상 얘기하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요소들이 이 정말 작은 공간이거든요. 한 12평? 크면은 12평, 15평 되려나? 근데 빛이 위쪽에 보시면 빛이 들어오게끔 한 것이나 기존에 이 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외부에 유리 파사드를 씌우는데 그냥 씌우는 게 아니고 살짝 엘리베이트해서 외부로부터 빛이 안으로 딱 관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음, 그럼 어떤 이런 요소들이 권쟁이 군이 말했듯이 건축적인 색깔이 그냥 묻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같은 해에 또 파빌리온을 하나 했는데 이거는 약간 건축가가 표현한 조각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파빌리온 대 포어 큐브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철학적인 그 조각들이 안에 있고 어, 그리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파빌리온인데 그 죽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인류 멸망 약간 그거에 음, 대한 폴루션 뭐 공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검은색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점점 더 어두워지게 했고 안에 들어가서도 아까와 같은 건축적 어인데 위에 조금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저 슬릿 이렇게 갭을 줘서 거기로만 빛이 들어오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건물은 근데 나오시마에 있는 미나미데라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안에 있는 작품은 음, 다른데 거기는 제임스 네, 제임스 터렐. 터렐관이었던 것, 예. 음, 음, 거기도 검정색의 건물인데 그 네, 눈을 감고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아예 빛을 아예 안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음, 그 건물이랑 되게 시퀀스가 되게 비슷하네요. 네, 맞이 비슷할 거예요. 그 음, 건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음, 건물들, 건축물들이고요. 최근에 또 지어진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렌조 피아노가 건물했는데 아까 말했을 네. 때 그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땅에 짓느냐 띄우느냐 아니면은 뭐 붙이느냐 세우느냐 약간 요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렌조 피아노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묻은 경우에요. 주변에 그 와인밭이 많이 있었고 와인밭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는 안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서 땅으로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갤러리인데 저 위에 보이는 저 흰색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지붕 역할을 하는데 빛이 어 투과되는 대신에 약간 약간 네. 불투명 소재를 해서 빛이 안으로 들어오되 너무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 구조물인데요. 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음, 약간 이런 구조고 안에 물이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조각들을 놓는 공간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이런 공간이고 이게 이제 렌조 피아노의 스케치이고 어, 디테일들. 네. 미술 작품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렌조 피아노 건축가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이 지붕이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된 거를 볼 수 있고 이 지붕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카고 미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시카고 미대에 보면은 그 모던 윙이라고 해서 거기도 뮤지엄을 렌조 피아노 씨가 했어요. 근데 그 거기에도 지붕도 요거랑 비슷한데 또 다른데 필요에 의해서 이 지붕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빛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빛이 어떻게 반사시키는지에 따라서 미술품을 최대한 자연 강으로 볼 수 있대 또 하지만 자광선, 그 자외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 흔적들이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렌조 피아노 이 안에 자세한 것들을 들어가 보면 디테일들은 정말 끝내주고요. 네. 그래서 안에 작품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작품들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서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시들은 수시로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아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